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오히려 로컬 푸드는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군산 4곳의 로컬 매장 매출이 전년보다 12% 오르고 방문객도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최근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서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군산 경암동에 새롭게 문을 연 로컬 푸드 복합센터. 농민 이수자 씨는 전날 하루 분량만 조금씩 수확해 손질한 농산물을 진열합니다. 이 씨는 이곳뿐 아니라 군산의 로컬 매장 3곳에도 농산물을 납품하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컬푸드 생기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허술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가정경제로 돌아오고. 귀농 4년째인 청년농업인 최인규 씨는 판로가 마땅치 않았는데 로컬 매장이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물은 재배를 해도 팔 곳이 마땅치가 않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그래도 또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로컬 매장의 수수료 12%를 떼면 나머지는 농민에게 돌아가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저희는 먹거리를 먹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양이 조금씩 이렇게 소분이 돼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소식거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로컬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은 800여 명. 로컬 매장 5곳에 모두 2,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 농가당 2곳에서 4곳에 중복 납품하는 농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데다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만 납품할 수 있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가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는 농가들의 농산물이 일단은 신선한 부분이 있고 그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에 잔류 농약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직매장을 찾아주셔서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해 군산 4곳 로컬 매장의 방문객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95억 8천만 원으로 1년 동안 성장폭은 11억 8천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로컬 푸드 복합센터는 직매장과 로컬 카페가 복합적으로 들어서 단순히 농산물만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가 농민과 농촌은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착공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20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20일 준공식을 현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새만금청은 2024년까지 주요 기반시설과 우선 공급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토지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변도시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6.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포어스가 새만금에 리튬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포어스는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청에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과 고순도 탄산 리튬 제조 공장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새만금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용지 매매 계약 체결과 분양 대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장의 건축 허가와 착공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1단계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산 솔라문이 SK E&S 다스코와 재생에너지를 공동 개발합니다. 솔라문은 최근 SK E&S 다스코와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삼척 도계 풍력 발전과 고창, 부안 양식장 수상 태양광,
도로 방음시설 태양광 사업 등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규모는 282메가와트, 7천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DL이 새만금 산업단지 509 1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6,005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과 15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EDL은 엔캠과 중앙-D&M이 공동 설립한 업체로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인 리튬염을 연간 5만 톤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장 건립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700명 이상이 고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한 군산 지역의 2차 전지 분야 투자 협약은 18건에 4조 3,083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군산 비흥도 옛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모를 통해 민간 대행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3,400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를 받으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부지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전북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 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7개 시군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나 산모 1,200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한 사람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면 지원센터는 요청한 장소까지 냉장 배송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에너지 고갈 등 자원 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 인근 햇빛을 받은 태양광 모듈 아래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벼도 수확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실증 단지입니다. 군산시는 882제곱미터에 48.88kW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신동진 벼를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달 120만 원, 연간 1,400여만 원의 전기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4년 전 이런 방식으로 패널을 설치해 연구를 시작한 결과 쌀 생산량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을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보편화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벼농사만 가지고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수익을 내고 벼를 재배해서 수익을 낸다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 영농형 태양광을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규제도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고 태양광을 설치해도 사용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합니다.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태양광 모듈을 8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를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는 조건으로 발전 사업을 장기간 보장하는 규제 완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2021년도에 관련 지원법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지원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해 1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골자는 기간을 늘린다.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는 거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 문제가 과제로 남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보편화될 경우 농산물과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의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군산시는 13일 문화재청,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훈련센터는 군산 비응도 등의 수중고고학 전문 인력 교육과 보존, 탐사, 전시체험 등이 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됩니다. 한편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지금까지 인양된 문화재는 모두 15,000여 점에 달하지만 전시 공간이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치페이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계비 거출과 상사 식사 및 술자리 모시기 관행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직 내부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군산시가 진행한 반부패 청렵 시책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입니다. 한편 상급자에게 식사나 음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가자 6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 아동센터, 야외 수영장, 도서관 등의 시설과 시청 및 주민센터 등에서 7월 10일부터 4주간 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주소지가 군산이거나 연속 3년 이상 군산에 거주했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신청은 전북 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 지역 유치원생 190명이 군산 공설시장에서 13일 장보길 체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상품권으로 값을 치르는 등 경제관념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또 떡을 만들며 전통시장과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날 체험을 위해 공설시장 상인회는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만들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는 온누리 상품권을,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은 떡 만들기 체험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이 지난 11일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최치원 기념관에서 개강했습니다. 문화학당은 한글 교육과 군산의 문화 등 교양 강습과 김치 담그기 등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저우시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곳으로 군산의 우호도시입니다. 문화학당은 지난 2014년 칭다오시를 시작으로 중국 8개 도시에서 모두 27회 1,3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활용해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꽁보리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시니어 클럽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설시장 청년몰에 꽁보리 식당이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꽁보리는 지역 특산물인 흰 찰쌀보리를 사용한 보리 비빔밥과 보리밥 정식이 주 메뉴이며 60세 이상 어르신들 6명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보리 비빔밥은 5,500원으로 저렴하며 수익금은 운영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구암동이 시민 눈높이에 맞춘 편의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구암동은 1층 민원실에 민원인용 사무공간과 건강 체크존을 설치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정보 검색과 비대면 서류 발급 등을, 건강 체크존에서는 신장, 몸무게, 혈압 수치, 체지방 등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서수면에 자리한 서수소풍이 착한 가게에 가입해 서수면 착한 가게 10호점을 달성했습니다. 착한 가게 가입에 동참한 서수소풍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